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개발법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에 대한 부분 좀 하다가 마무리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가 진도상으로 좀 힘들 거예요. 개발법, 정비법은 좀 기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환지 방식도 하는데 평소와 달리 좀 계산 문제도 몇 개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원래 왜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공법도. 그렇죠? 몇 가지. 그래서 환지 문제에 대해서 비례율하고 평균 부담률 구하는 거 좀 봐야 되거든요. 이거 좀 몇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뭐 산수야 산수 보다 보면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에 이제 요거 할 거예요. 비교 테마 정리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펼쳐보면 이게 비교 테마집이 펼치면 B포즈예요. 사실 이게 펼치면. 근데 원래 B포즈 줬었는데 접어당기기 힘들어 하시길래 그냥 반을 나눠가지고 편집해 놓은 거야 내가. 그쵸? 그래서 이게 펼쳐가지고 B포즈로 볼 거니까. 그리고 요번 주말에 이거 한 다음에 그리고 계속 다음 돌아오는 주말부터 금요일부터는 같이 볼 거예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매주 정규 수업할 때마다 이거를 적어도 한 번은 볼 거예요. 테마를 하나씩 비교해 볼 거야. 한 5분 정도씩. 그렇죠? 그래서 요번 주말에 수업하는 거는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하루에 다 할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 어떤 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나요. 그렇죠? 근데 6시 반 정도면 끝날 거예요. 늦으면. 아우야. 오전에 3시간 하고 1시 반에 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점심 먹고 2시 반이면 3시간 하면 6시 반이지. 그러면 빨리 끝나는 정도야. 그러면 주말 특강인데. 그렇죠? 다른 거 7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몇 시에 끝나요? 5시 뭐 날라가요 그냥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어쨌든 6시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맥스 6시 반인데 요거를 그 시간에 다 끝내서 되게 어려워요 사실 끝내기가.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주말에 수업하는 거는 그냥 책에 이런저런 게 있구나. 앞으로 이런 걸 봐야 되겠다. 라는 거 정도 이제 리스트업 정도 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보다 계속 반복해 봐야 돼요. 볼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보다 보면은 뭐 저번 주에 봤던 거 뭐 조합이 나온다. 조합을 비교해주고 뭐 이행강제금 나온다. 그걸 비교해주고 볼 때마다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내용 볼 때마다 같이.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매주마다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 시험 안 돼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수강 못 하시면 동영상이라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언제까지는 여름 되기 전까지는 대충 끝내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야지 나머지 과목도 시선을 줄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건 알아요. 오늘 또 일요일날 하고 나면 또 다음 주에 또 오후반도 있잖아요. 또 우리 또 시점 모두 봐야 되니까 또. 근데 조금만 참으세요. 하다 보면 되니까. 그렇죠? 이제 며칠 남았어요? 140일 남았나? 그렇죠? 대충. 그렇죠? 벌써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지금 6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뭐 바쁘고 뭐 해도 주말 특강은 처음이지 않나? 그것도 처음이죠. 공법은. 그렇죠. 처음이죠. 주말은 처음인데 주말이 좀 어렵긴 해요. 짜증나고 힘들긴 한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난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오후반 딴 게 없으면 그 오후에 연달하면 좋은데 또 오후 연달하면 또 안 나와요. 또 지겨워가지고 한 방에 확 끝내버려야지.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발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부터 봐봐가지고 오늘 정비법까지 중간에 볼 겁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벌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운들 내세요. 아니 그리고 나는 내가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출마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왜 잠을 못 자죠? 그렇죠? 그냥 지켜보다 밤새 쓰고 앉아가지고 뭐 박빙이라 저거 왜 저러지 이러다가 누웠다가 또 무슨 소리 들려 그럼 벗다가 아이 쓰질라 보시고 그래서 개발법입니다. 그럼 개발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6문제가 나온다고 했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봤죠? 여기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자. 그다음 뭐라고 했죠?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죠. 근데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할 건데 시행자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걸 구분하는 건 개발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시행자 중 4가지 한 번 더 외우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공공의 4인방이고 그중에 탑은 뭐죠? 그중에 탑은 국가 지자체가 제일 공익도가 높아요.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은 이 개발 사업에만 나오는 시행자가 돼요. 다른 법에서는 정부 출연기관이 시행자가 된다는 말은 없거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하게 봐줘야 되고 공공의 시행자냐 민간의 시행자냐 공공 중에 국가 지자체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항상 개발법은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개발법 공부할 때는 시행자 종류가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시면서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정비법에 가면 주거환경 개선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이걸로 구분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 세시계획이 인가가 됐고 인가받은 다음에 사업이라는 걸 뭐하죠? 시행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볼 거라서 이제 뭐가 되죠? 수용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하나씩 볼 거예요. 근데 작년도에요. 환지 방식만 2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보시면 알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 드렸어요. 작년도에 개발법은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6개 다 맞출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적중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말하지 않은 문제가 한 개도 없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도 흔치 않다. 정말 많이 나왔어. 아무도 안 믿네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이 적어요? 그렇죠? 좀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가 되어지죠? 환지 쪽하고 수용 쪽이 원래 한 문제씩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수용 쪽이 2문제일 수도 있어요. 환지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수용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잘 좀 봐줘서 내용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수용 방식에 대한 부분부터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수용하는 거, 환지하는 거. 그러면 실제 사업의 시행 부분을 가자. 그러면 92페이지 보시면 내용에서 언급되어집니다. 92페이지. 수용 사용 방식. 시작.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이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나오면 정의가 뭐냐면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시작.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바로 뭐다? 수용 방식의 워딩이 되어져요. 뭐라고 나오면 환지죠? 환지는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이 어려울 때 뭐 한다고 했죠? 환지한다고 했죠. 땅값이 비싸요. 그럼 환지고 집단적인 조성호 필요하다 뭐가 되어지죠? 수용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용이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사업이 빠르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수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보상금을 먼저 줘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수용이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환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좋은 점이 개발이익의 공익 환수가 되게 용이하다는 면이 있고요. 환지 방식은 초기 자금은 안 들어가지만 개발이익의 공익 환수가 약간 좀 어렵다는 거. 환지 방식은 단점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적으로 뭐 다짜고짜 수용 이게 아니고 닥치고 수용 이런 말이 아니라 토지, 건물, 정착물 같은 걸 수용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뭐가 되죠? 협의해서 잘 구슬러 봐요. 야 얼마 줄게, 뭐 줄게, 대토 줄게, 뭐 줄게, 주택 줄게, 뭐 줄게 이러면서 꼬셔요. 대화가 안 돼. 그러다가 뭐다? 결렬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이제? 공익사업이 인정 간주가 되고 나서 이제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우리 협의하게 해주세요. 재결 신청하고 재결을 받아서 재결된 수용보상금을 주고 뭐하죠? 수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소유자들은 소송 걸면 돼요. 그렇죠? 소송은 본인의 몫이니까 저는 벌어 선임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 매번 얘기하지만 수용은 아무나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죠. 수용은 아무나 하나.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앞에 내가 부르고 뒤에 여러분 부르고 나머지 모두 함께 부르고 이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수용은 아무나 하나.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 그래서 수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아니어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시행자가 돼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아니라면 수용할 수 없죠. 그리고 수용과 관련된 조문이 나오면 항상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이라고 하는 토지보상법 있죠. 요거를 준용해가지고 수용에 대한 법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사업을 가든 간에 뭐가 나오면 수용이 나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 짧게 부르면 뭐라 불러? 토지보상법이라는 걸 뭐하죠? 준용하여서 시행한다. 그리고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거, 조합은 전부한지 방식일 때만 시행할 수 있으니까 수용이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라고 한다면 뭐하죠? 민간 자금을 땡기는 거니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항상 요 문제가 나올 때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소유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제외라고 나오는 것이고. 그럼 물어봅시다. 지방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누가? 지방공사가 수용 방식 시행을 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만 가능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 부분에서는 항상. 그렇죠? 어디랑 같아요? 우리 이거 도시계획의 시설사업 얘기할 때 기억나십니까? 53페이지에 정 가운데 도시계획 시설사업 나올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민간시행자 지정 요건이 있죠. 53페이지 정 가운데 민간시행자 지정 요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보입니까? 됐죠? 그래서 거기 내용과 같은 이유는 뭐가 된다? 민간 자금을 땡긴다는 얘기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해가셨죠? 같이 1차 쌍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봐주는 시기는, 시작.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봐주는 시기는 앞에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이었는데 지금은 뭐다? 수용사용되어지는 토지 등 세목을 고시한 때를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시기로 봐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주말에 좀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공익사업의 인정 간주의 특례 부분도 사업별로 모아서 정리해 줄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법의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상에 대한 협의가 안 돼서 재결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의 시행기간 내까지 재결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1년이 아니고. 재결 신청 뭔지 알죠? 보상에 불협이 났을 때 우리 협의하게 해주세요. 이게 재결 신청이에요. 라고요? 보상에 불협이 났을 때 우리 협의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다? 재결 신청. 어디다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부담스러워? 안 볼게. 어쨌든 내용들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얘네들을 수용한다면 뭐가 되죠? 먼저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보상금을 현금으로 주는 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 현금 보상이 어려우면 다음으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채권 보상이에요. 이번에 37회 중개사 문제의 토지상환 채권은 완전 중요한 파트고요. 이번에 100%입니다. 이거 안 나오면 내가 관둘게요. 아무도 안 믿죠? 너희는 와봐요. 하나. 아마 어쨌건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36회가 아니라 37회죠. 올해 시험. 그래서 37회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일반적으로 수용 보상가를 줄 때 현금이 원칙이에요. 보상법을 가도. 근데 이제 현금 주는 게 어려우니까 뭘 하죠? 우리가 채권 보상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채권 보상에 대한 토지상환 채권은 소유자한테 너무 가혹할 수 있으니까 얼마에 못 넘어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해요. 정말 잘 나오는 거 2분의 1 못 넘는다. 그렇죠?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면 토지상환 채권 발행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것도 지금 은근 잘 나와요. 시작. 토지상환 채권 발행 계획. 시작. 그럼 봐봐요. 명칭, 발행 총액, 이율, 발행 가액, 발행 시기, 상환 대상 지역과 용도. 이거 한번 나왔죠? 추산 방법, 가격 추산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뭐냐면 보증 기간 및 보증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민간 시행자가 발행한다면 망할 수 있으니까 보증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나 민간 시행자 발행하면 보증이 나와요. 나중에 주택법에 주택상환 사채를 가도 보증이 나옵니다. 등록사업자 민간 발행할 때는. 그렇죠?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
민간이니까 보증이 있거든. 그럼 만약에 공항공사가 시행자가 된다. 수용 방식으로. 그럼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에 보증기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한번 나왔던 게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서 얘를 물어봤던 게 보증기관 보증에 대한 내용은 필요 없다. 토주공은 공공이니까. 이해 가셨죠? 아주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법은 공공이 시행자예요, 민간이 시행자예요 라는 구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공공시행자 네 가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토지를 뭐 하게 되죠?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든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정상적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봐요. 구획 정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급한다. 이게 조성토지 공급. 그리고 개발 사업이 안 끝났는데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원형지 상태로 공급한다. 두 가지 유형 공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의 공급이라고 본다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토지 공급은 과거부터 조성토지 공급의 승인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대장동, 성남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탈법 문제가 생기면서 규제가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조성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뭐다? 승인을 받도록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나와야 돼.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도 이제 뭐가 필요하다? 승인이 필요하다. 탈법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고 한다면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줘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하급의 시도, 대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가 지정권자이면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장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 신설된 거야. 대장동 사업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좀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이게 아직 안 나왔어. 난 이게 37회까지 밀려올 줄 몰랐어. 그렇죠? 난 33, 4회쯤에 나올 줄 알았거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복 받은 거야. 나올 거거든 이거. 한 문제 알고 간다. 뭐 이렇게 해도 무리가 있다. 그렇죠?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노동토지 공급 승인이다. 무리가 있지. 무리됐어. 어쨌건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원형지 공급인데요. 원형지가 뭐예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죠. 뭐라고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라는 걸 공급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뭡니까? 원형지 공급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공급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형지는 원래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개발도 안 끝난 원형지 상태에 공급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얘는 승인을 받는 내용이었고 3분의 1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3분의 1 넘지 말라가 참 잘 나와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누구에게? 원형지 개발자, 시작. 원형지 개발자라는 자에게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넘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형지 개발자가 이 시행자보다 더 높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요, 원형지 개발자가 원래 개발 사업의 시행자보다 더 높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야, 너 3분의 1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한테 공급해. 내가 더 높은 사업에 재료를 쓸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바로 그때가 MB정부 때 4대강 보사업하다 들어왔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더 높은 사업이라 본 거죠. 그리고 그때 급했던 거야. 사업을 얼른 끝내줘야 하는데 돈은 없고 국민들은 뭐라 그러고 이러니까 눈치 보면서 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조문이 아직 있는 거고.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는 좀 더 높은 공익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지. 그래 놓고 팔아먹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놓고 팔아먹는다? 동의받지도 않고서? 그럼 뭐가 돼? 이런 경우는 2회 이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게 돼. 말을 안 들어먹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얼마 전 기출에 뭐라고 나왔냐? 34회 때 시정 요구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러고 나온 적이 있어요. 34일 때 문제 때. 그래서 2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말을 안 들어 먹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을 못 넘어요. 가운데 위에 토지상환 채권은 얼마? 2분의 1을 못 넘어요. 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 주세요. 가운데 위에 2분의 1, 오른쪽 밑에 3분의 1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직은 많이는 안 나왔는데 그 조성 토지를 공급하건 원형지를 공급하건 간에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조성 토지이건 원형지이건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한테 사업자금이 너무 없으니까 돈을 먼저 땡겨받을 수도 있어요. 땡겨받는 걸 뭐라 그래? 선수금이라고 해요. 돈이 없는 거야, 그만큼 사업할 금액이. 그러다 보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이것도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그냥 가능한 건 아니다. 많잖아요.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예상 문제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하지만 조성토지건 원형지건 선수금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승인은 받아라. 공공의 시행자와 민간의 시행자일 때 선수금 받는 요건은 좀 다르지만 나중에 얘기하자. 넘어갑시다. 이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제 너무 중요한 채권 발행과 공급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문항수는 2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번에요. 봐요. 그러면 요번에 100% 나올 거 뭐? 토지상환 채권. 완전 중요. 그리고 제가 요번 주말에 공법 전체 4개의 채권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 채권,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 주택상환사채. 그게 테마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교해 드릴 거니까 주말에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 올 때 한 번 정도 한번 쓱 훑어봐요.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30분 정도 좀 훑어보고 뭐가 있나 목차 좀 보고 구경 좀 해보고 그리고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피곤하시면 2 팔 좀 들고 목 좀 돌리고 좋다. 나 물병 샀어요. 생각보다 괜찮아. 보험 보험도 잘 되고 어제 썼는데 19,000원밖에 안 해. 되게 좋은 것 같아. 망도 있다 여기. 봐봐라. 찻잎이 안 빠져나와. 괜찮은 것 같아. 봐봐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랑한 거예요. 봐봐요. 토지상환 채권 뭐라고 나오죠?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토지상환 채권이 나오면 소유자가 원할 때 시행자가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소유자가 원할 때 시행자가 발행한다. 채권 발행을 왜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말은 원한다고 하는데 거의 강매 수준이에요. 사실은. 야 현금 나 반밖에 없어. 알아서 해. 줄 서. 모자라? 채권 가져가. 동에서 쓰고. 아 싫으면 말고 소송 걸어.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의 한도를 안 주게 되면요. 다 채권 주려고 합니다. 2분의 1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 말 거. 민간 시행자이면 당연히 지급보증 받아야 돼. 됐습니까? 공공이면 필요 없겠죠. 지정권자가 아니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지방공사는 공공이야 민간이야? 공공이야? 그럼 보증 받아 안 받아? 승인 받아 안 받아? 받는다고. 승인은 지정권자가 아니면 다 받아야 돼. 그럼 지방공사는 공공의 시행자이지만 뭐는 아니지? 지정권자는 아니잖아.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승인은 받는 거지. 그리고 봐봐.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다라고 한다면 발행자가 이유를 정하고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면 부도 위험이 존재해서 기명식으로 가. 그렇죠? 이따 밑에 보시면 지자체로서 발행하는 건 지자체가 안 망하니까 무기명으로 가거든요. 국공채는 무기명인데 시행자로서 발행하는 사채는 기명으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형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전을 못한다는 말은 아니야. 이전에 형식이 있다는 얘기야. 기명지권이니까. 취득자는 성명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걸 요청해야 하고 취득자의 성명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즉 대항이란 말이 나오면 채권이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 수표, 카드에 이서하듯이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명증권이니까 이전의 형식이 있어서 채권원부에 기재해야 되고 채권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 채권이 있으면 나중에 뭐가 되죠? 분양토지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어요. 토지상환 채권을 가져가면 분양토지 건축물을 주는 거니까 토지상환 채권,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따라서 그 채권은 담보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그 질권의 목적으로 한다면 질권자의 성명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한다면 뭐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는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대항하지 못했는데 질권은 채권 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대. 왜 그런 거야? 봐봐. 채권에 질권자의 성명 주소까지 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표시해요. 그러니까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질권은 채권 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셨죠? 좀 사항만 분류하시고. 이래서 토지상환 채권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거 나온 다음 100% 뭐다? 민간 시행자입니까? 공공 시행자입니까? 가지고 보증이 있니 없니? 토지상환 채권 발행 계획에 뭐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보나마나 그거 속일 거야. 문제는 뻔할 겁니다. 하지만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을 섞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얘도 같이 공부해야 돼. 지나간 작년 문제가 얘거든요. 근데 같이 섞어 물어볼 수도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도시개발 채권은 수용과는 관련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집어넣었다고 했지? 토지상환 채권과 비교하라고. 문제는 맨 뒤에 있을 거야, 도시개발 채권은. 하지만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이게 수용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내 말은. 내 말 다 이해하죠? 왜 얘기들? 그럼 봐봐요. 일단 시도지사가 발행을 합니다. 목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걸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시도지사가 발행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완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이게 완전 중요하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지정권자 권한이 아닌 게 한 두어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시개발채권은 지정권자 승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해. 들어봐요. 다음 중 지정권자의 권한이 아닌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2번 조합설립의 인가, 3번 실시계획 인가, 4번 토지상환 채권의 승인, 5번 도시개발채권의 승인. 5번이 답이야. 근데 이거 내면 대부분 다 조합설립의 인가를 답으로 씁니다. 대부분 조합설립은 시군구장이 하니까. 근데 개발조합은 조합설립도 지정권자가 인가합니다. 일요일날 봅니다만 정비조합과 주택조합은 시군구 레벨이에요. 하지만 개발조합은 지정권자 인가거든요. 이거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그래서 개발법은 대부분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지정권자한테 있다. 얘는 아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발행한다면 국공채니까 뭐하죠? 조례로 이유를 정하고. 시도지사 발행하면 국공채나 부도나지 않으니까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왜는 기명이죠. 무기명이죠. 무기명이면 양도 이전의 제한이 아예 없는 거야. 무기명이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너무 검은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어서 전자등록 발행을 초이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기명 증권의 문제점이 잘 팔리는 대신에 검은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문제가 생겨. 검은 정치자금 같은 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자등록 발행을 초이스하게 해줘. 그리고 상환기간은 몇 년? 5년에서 10년에서 조례로 정해. 뭐 좀 물어봐요.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이따 볼 거야. 기출지문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똑같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거야. 5년부터 10년 범위의 조례이니까 상환기간을 5년보다 짧게는 못 정하겠지. 거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10년 넘게 정할 수도 있다? 이것도 아닌 거지. 얼마든지 응용주문 가능한 거지.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여기만 나오는 건데 채권 중에 유일하게 소멸시효가 있는 게 여기입니다. 다른 채권은 전혀 소멸시효가 없어요. 소멸시효는 여기만 있는 거거든요. 원금 5년, 이자 2년.
시작. 원금 5년, 이자 2년, 원오이이. 시작. 원오이이. 그렇죠? 소멸시효. 우리가 보는 채권 중에 유일하게 소멸시효가 있는 건 도시개발채권뿐이죠. 또 재밌는 게 뭐냐? 봐요. 위에 있는 토지상환 채권은 소유자가 원하면 샀죠. 지금은 원하면 사는 게 아니라 매입의 의무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 독특합니다. 매입의 의무자가 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나는 아파트나 집을 사봤다. 기억나죠? 물어봤던 기억. 그때 뭘 샀다? 국민주택채권 1종을 산다. 그래야지만 등기가 들어간다. 나는 차를 사봤다. 근데 도시철도채권을 안 샀다. 자동차 등록이 안 된다. 이해가십니까? 의무소화로 매입해줘야 되는 채권이다. 그렇게 앵벌이를 하는 거야. 돈을 모아가지고 필요사업에 쓰는 거지. 마찬가지야. 그러면 도시개발채권도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 받으려 한다면 사야 되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도 중요한 거 이거죠. 토지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도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가 있다면 개발채권을 사야 돼. 안 그러면 안 내줘. 이해가셨죠? 뭐라고 나왔다? 공작물 설치허가 X.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공공의 시행자와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 개발채권을 매입해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기브앤테이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에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너 개발이익 먹잖아. 돈 좀 벌잖아. 부담 좀 해. 이 얘기야. 채권 좀 사. 누가 뭐 달래냐? 나중에 원금에서 상환할게. 이 얘기 아니겠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근데 과오납이 됐을 때 분쟁이 생기니까 제출받은 자는 매입 필증을 5년간 보관해야 돼. 이게 작년 정답이었어. 3년이라고 나왔었어. 야, 참 기간 좀 그만 속이면 좋겠는데. 그리고 비교 테마집에 또 기간 정리한 테마가 또 있어요. 쫙 볼 거야. 3년짜리 쫙 모아서 보고 5년짜리 쫙 모아서 보고 따로 볼 거야 또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만 봐왔던 걸 옆으로 비교하는 거야. 그래야지 내용들이 좀 눈에 들어오거든. 그래서 약간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민법의 그 팔레트 강의 필수잖아요. 공법은 비교 테마가 필수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요. 강조하는 게 아니라 빠지면 안 돼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얘기. 오른쪽에 마저 볼게요.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과 원형지 공급이 나와요. 시작. 조성토지 공급과 원형지 공급. 그래서 수용 방식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꼭 뭐를 봐야 되냐면, 수용 방식은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원형지 공급에 대한 내용이냐 구분해 줘야 됩니다. 조성토지 공급, 그럼 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조성하여서 공급하는 거죠. 그럼 뭐에 따라서?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봐요. 여러분이 조성된 토지, 이런 토지를 팔라고 해요. 여러분이 시행자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땅이죠. 비싸게 팔아먹고 싶어요? 싸게 팔아먹고 싶어요? 그렇죠. 싸게 팔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그렇죠? 경쟁 입찰로 가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부른 놈한테 파는 거죠. 경쟁 입찰인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다 경쟁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공공공익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떡하냐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사유나 추첨에 의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됐죠? 추첨은 아래쪽에 원형지에는 없어요. 나올 이유가 없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뭐예요? 계약의 상대방을 임의적으로 골라 쓸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가능하겠어요? 공공의 냄새가 날 때. 공공용지, 공공청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등등등. 뭐죠? 공공에 대한 냄새가 난다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하나 봐봐요.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 가지고 상환을 한대요.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 받고 수용보상금을 가름했는데 경쟁 입찰을 하래. 그럼 나는 채권을 왜 산 거야?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토지상환 채권으로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토지 건물을 줘야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해요. 공공과 관련된 용지로 쓴다거나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뭐하죠? 상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의계약.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하면 그 공급가도, 수의계약으로 하면 그 공급가도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공의 냄새가 나는 것들은 감정가 이하, 공공의 냄새가 나는 것들은 뭐다? 수의계약. 보통 이렇거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시행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감정가 이하로 주면 뭐가 남아? 안 되겠다. 야, 원칙적으로 감정가는 받고 그냥 추첨으로 랜덤하게 뽑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퍼스트 공익이 아니라 세컨드 공익도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거야. 됐어요? 한 번 더 얘기해요. 공익사업은 레벨로가 있어요. 다 동일하게 하이 레벨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익사업도 레벨이 있는데 공공용주로 쓰는 건 퍼스트 공익으로 보자. 하지만 주택법에 나오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이거나 주택법에 나오는 공공택지와 관련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세컨드 공익으로 보자. 그렇죠? 그런 공급이라면 추첨에 의해서 감정가는 바꿔주겠다. 감정가 이하는 못 준다. 수익이야 감정가 이하.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죠?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까지도 추첨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사실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말해도 못 맞춰요. 이 정도 나오면 맞추고 아니면 많은 거야. 뭐 좀 물어봐요.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X. 요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주택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를 조성토지로 공급한다.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 X.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공급한다. 경쟁입찰로 간다. X. 쳐맞지. 토지상환 채권 샀는데 경쟁입찰이면 채권으로 쳐맞지. 이해가셨죠? 회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내용에서 또 하나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말하자는 건 하지 마라. 아직 안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봅니다. 그러면서 원형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안 끝났는데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한다는 얘기야. 왜? 더 높은 공익을 실현코자 하는 자라서. 그죠? 더 높은 공익을 실현코자 하는 자라서. 그러면 그게 누구냐? 이걸 외워줘야 돼. 원형지 개발자가 그럼 누가 될 수 있냐는 거야. 원형지 개발자의 종류. 그리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게 되고 이행 조건을 첨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 시행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니까 3분의 1을 넘을 수는 없어요. 진짜 원래 시행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니까 원형지의 공급의 비율은 얼마?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 중에 탑은 누구야? 탑은 국가지자체인 거야. 국가지자체가 가장 공익도가 높은 원형지 개발자. 넘버 2, 공공기관. 넘버 3, 지방공사. 넘버 4, 공모하여 선정된 자. 마지막 꼴찌, 원형지를 학교, 공장 등의 부주로 직접 쓰고자 하는 자. 얘가 5등이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공익도 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뭐다? 공익도 순이고요. 여기 재밌는 건 뭐가 안 보이죠? 원형지 개발자 중에 정부 출연기관이 없어요. 뭐라고요? 원형지 개발자 중에 정부 출연기관이 없다. 뭐 속된 말로 정부 출연기관이 원형지 개발자 정할 때 늦게 왔다는 말도 있다고 내가 했었죠. 농담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까지 이 원형지 개발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봤나 봐. 내가 보기에는. 알겠습니까? 외계들 보시면 되겠죠. 영미 봐봐요. 그러면 누가 제일 높다? 영미 봐봐. 뭐라고? 국가지자체. 누구라고? 국가지자체. 가장 고익도가 낮은 건 원형지를 학교, 공장 등의 부주로 직접 사용하는 자. 너무 일찍 끝났죠. 김밥 쌌냐고.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 봐요. 근데 그럼 당연히 원형지 개발자는 다 공공이잖아요. 다 공공이니까 위와 달리 이건 다 수의계약이야. 경쟁 입찰이 아니고 추첨도 아니고 이건 다 수의계약인 거야. 원형지 개발자가 다 뭐니까? 공공 레벨이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익도가 낮은 게 뭐냐면 이거거든. 원형지를 학교, 공장 등의 부주로 직접 쓰고자 하는 거.
그럼 얘는 뭐야? 가장 공익도가 낮으니까 미음법만큼은 경쟁 입찰이야. 많이 예상했는데 나왔지. 2년 전인가 이게. 그렇죠? 물어볼게요. 원형지를 학교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는 개발자 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 X. 경쟁 입찰 이것만. 하지만 그것도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야. 그것도.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고. 그럼 물어볼게요. 공공기관에게 원형지 계획을 공급한다.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에 의할 수 있다. 여긴 추첨 없어. 추첨 위에 있는 거야. 조성토지. 구분을 하셔야 돼. 아래에 있나 위에 있나. 위치 파악하라고요. 구분하시고. 됐죠? 또 하나. 그러면 원형지를 받았는데 동의도 없이 팔아먹었다. 아까 안 된다고 했지. 2회 이상 시정 요구에서 말 안 들으면 계약 해지한다고 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0년 이내에는 못 팔게 하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가장 공익도가 높은 누구는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단 말이야.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다. 즉 지자체는 원형지 매각 제한 기간이 안 지났어도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번 나왔어요. 전 이게 다시 나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레벨 1 원형지 개발자 국가 지자체는 매각 제한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각 제한의 그래프를 보시면 봐요. 공급 계약 일로부터 10년 동안 원래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공급 계약 일로부터 봐봐. 그래프 10년까지는 못 판다.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원형지를. 하지만 그 원형지가 만약에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먼저 끝났다 이 얘기야.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먼저 끝났어. 그러면 먼저 끝나는 기간에 끝나. 매각 제한 기간은. 이해가셨죠? 한 번 더.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내 제한할 수 있어. 그런데 뭐 하죠? 묘용에서 매각 제한을 받아. 그러면 묘용에서 분다한다면 공급 계약일로부터 뭐다? 최대 10년까지 못 팔아. 하지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뭐가 되죠? 5년 지난 시점이 먼저 끝났다면 뭐가 되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끝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형지는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도 그냥 감정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에다가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 정하는 거야. 원형지는 사업이 끝난 거 안 끝난 거? 안 끝난 거. 그러면 당연히 조성토지 마추로 당연히 감정가로 볼 수 없고 감정가에다가 기반시설 등 공사비를 더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의 금액을 정하는 거야. 혹은 무슨 뭐 조례로 정한다고도 물어보는데 아니야. 이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뭐하죠? 내용에 대한 부분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들. 그럼 이제 문제 돌아와서 몇 개 풀다가 좀 쉬도록 하죠. 그 얘기. 봐요. 5번 문제입니다. 문제집은 뭐가 되죠? 129페이지 되어지겠죠.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토지상환 채권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뭐라고요? 토지상환 채권. 시작.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닌 거다. 근데 이렇게만 문제를 읽고 풀게 되면 답이 안 보여요. 이건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걸 봐야 돼요.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그러면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공공의 자가 시행자인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뭐가 안 들어갈까? 보증기관, 보증의 내용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개발법은 시행자를 누구로 주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 내용에서 이해해 보시면 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봅시다. 6번 문제.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형지 공급 개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오죠. 시작. 원형지 공급과 개발 설명으로 옳은 거 34회 때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를 봐봐요.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그러면 넘버 5
그러면 경쟁 입찰로 하겠죠. 하지만 2회 이상 유찰되었다면 걔도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니까 요 종류가 뭔지 먼저 알아야 돼. 넘버 5에 대한 부분이다. 순위. 그 답은 1번이죠. 이해가십니까? 됐죠? 옳은 거니까. 아까 원형지 개발자 중에 국가지자체 등등등 5번째가 얘잖아. 얘는 경쟁 입찰. 2회 이상 뭐 하죠? 유찰되면 수의계약. 2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원형지에 대한 부분에 공급을 승인할 때 뭐 할 수 있어?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고 했어. 붙일 수 있다.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가에다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다음에 뭐 하죠?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 정하는 거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원형지 개발자가 누구? 키워드 지자체. 지자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없다. 국가지자체이면 원형지 매각 제한이 없다. 그죠? 국가지자체이면 원형지 매각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5번.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에 대한 부분의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 매각했다. 그러면 시정 요구 없이 해지할 수 있다. 2회 이상 얘기했는데도 아무 말 없으면 해지한다.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아무 말 없으면 해지한다 이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으로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형지 문제였죠. 7번 봅시다. 7번 완전 중요하죠. 토지 상환 채권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물어본다면 항상 뭘 물어본다? 누가 시행자를 줍니다. 이건 지방공사입니다. 그럼 지방공사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니까 지방공사 공공이 시행자구나. 이게 머리에 딱 띄어 있어야 돼. 이걸 인식을 못하면 답은 못 풀어요. 그렇죠? 첫 번째 봅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공공이니까 보증 필요 없다. 두 번째,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뭐 하죠?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 면적이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완전 중요. 3분의 1, 3분의 2 엄청 많이 속여요. 뭐라고요? 2분의 1 넘지 말아라. 원형지는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세 번째, 토지상환 채권도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에 형식이 있다 뿐이지 채권원부에 기재해주고 요청. 그 다음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도 토지상환 채권 발행 계획에 포함되죠. 토지 등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죠. 아까 2분의 1 얘기했잖아. 일부. 없긴 왜 없어? 말도 안 되지. 됐죠? 답은 2번. 8번 문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된 설명 방식입니다. 이 문제가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이에요? 사업시행이에요? 옳은 거 고르세요. 물어본다면 이건 조성토지나 원형지를 함께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의 의미는. 내 말 뜻 이해하죠? 그 얘기들. 첫 번째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단은 공공이네. 그치? 공공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시행 방식이라는 거를 변경한대. 시행 방식 변경? 그럼 공공의 시행자라면 시행자 때문에 틀릴 일은 없겠네. 방향만 보면 되겠네. 방향 뭐였죠? 수용해서 혼용, 그 다음 전부한지. 전부한지라고 외워. 그냥 한지 일부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려오는 거. 이건 가능하지. 하지만 뭐다? 올라가는 건 어쨌든 뭐가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뭐라고 나와 지금? 혼용해서 수용으로 간대. 올라가죠? 안 돼.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안 돼. 됐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누구죠? 정부 출연기관이래. 공공이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대.
그럼 수용하려고 할 때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틀렸어. 왜? 공공. 이 키워드만 찾으면 돼. 이걸 찾아야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들. 그다음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기관이야. 얘도 공공이지. 그럼 공공기관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왜 없어? 보증도 필요 없이 발행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번째.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 지방공사도 원형지 개발이 될 수 있죠? 3순위. 그 3순위. 그렇죠? 그러면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5년 지난 시점이라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매각 제한이 있겠지만 어쨌든 5년 지났다면 매각할 수 있죠. 공급계약일로부터 10년 내 못 팔지만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지난 게 먼저 끝났다면 제한은 먼저 풀리니까. 이해가셨죠?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가 국어가 안 되는 게 문제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원형지가 공공택지인 용도다.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이 어딨어? 원형지는 추첨 없어. 수의계약이고 5본 순위에 의한 게 경쟁일자 예외가 있는 것이지 추첨은 원형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사용 나오면 조성토지인지 원형지인지를 구분해 가면서 지문들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고. 다 했습니다. 이제 9번 좀 봅시다. 수용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 다 물어보는 거죠. 30회 옳은 거. 첫 번째 봅시다. 마찬가지 뭘 봐야 돼요? 지방공사가 시행자다. 공공이구나. 그러면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용사용할 수 없다? 뭐라는 거야. 공공기관, 지방공사 같은 공공에 대한 부분은 소유 동의 필요 없다. 수용할 때. 그래서 X.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또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다. 지급보증 없이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인 거니까 몇 번? 정답은 2번인 거죠. 지방자치단체이면 지급보증 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느껴져요? 문제가 다 모르가지고 물어보는지 시행자를 누군지 주고 속이는 거예요. 지금 다 문제가.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있다. 그러면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회로부터 봐봐. 지정권자 승인 없이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뭐였지 이거 아까? 선수금. 아까 92 오른쪽 위에 있던 거. 선수금이야. 그 뭐야?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지. 선수금. 됐습니까? 그 얘기. 그 다음 4번. 원형지 면적에 대한 부분은 얼마를 못 넘어?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는 없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경쟁입찰이면 수의계약이야.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의 공급은 당연히 경쟁입찰의 원칙이겠지. 예외적인 추첨이 있는 거고 조성토지는 93 오른쪽 위에를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 밑이 아니고. 이해 가셨죠? 조성토지인지 원형지인지 구분 좀 하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럼 두 문장 풀면 됩니다. 10번 봅시다. 수용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라고 나와요. 27회. 자, 첫 번째 봅시다. 이거 나왔다.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 시작.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수용은 아무나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근데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가 수용한다는 말은 깡패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 얘기 두 번째. 그리고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의 토지를 수용할 때 이 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수용은 무슨 법을 따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얘기했지. 92페이지 왼쪽 위. 됐고 3번. 수용사용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일 때 공익사업의 인정의 시기는 뭐? 수용되는 세목 고시할 때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간주해 주겠다. 정답은 3번. 그렇죠? 뭐라 많이 속일까 여기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나오면 안 되지.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는 도시계획의 시설사업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개발사업이니까 수용사용된 토지 등 뭐다? 세목을 고시할 때 공익사업의 인정을 간주하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 네 번째,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 또 나왔네. 3분의 2 아니고 3분의 1. 토지상환 채권 3분의 2 아니고 2분의 1. 이해가십니까? 완전 쉬워, 완전 쉬워. 이런 거 나와 틀리면 정말 아유 접시 10장 보낼 거야 진짜. 뭐라고요? 다음 페이지 11번입니다. 걱정이 돼. 뭐라고 나왔죠?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나와요. 시작.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라고 나오죠. 첫 번째 봅시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공급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제출했으면 승인 받아 안 받아? 왜 그래? 승인 받는다니까. 대장동 사업 탈법 때문에 조성토지도 승인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승인 받지 않는 거였어. 그래서 승인 받아야 한다고 냈어. 틀린 지문으로 바꾼 거야. 이해가셨죠? 저는 그래가지고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내서 요걸 답으로 속일 수도 있다는 거야. 승인받지 않는다가 받아야 된다고. 조성토지 공급도.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을 할 때 뭐라고 나오지? 주택법에 공공택지래. 주택법의 공공택지 공급은 세컨드 공익이니까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93 오른쪽 중간이라고 한다면 그냥 감정가격이라는 걸로 가지. 학교나 공공청사 등등 행정청 설치한 시장 등이면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있지만 가리지 말고 93페이지 뭐하죠?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3번. 그리고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공용지니까. 5번. 토지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한다.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에 의한 상환이니까 당연히 뭐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겠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토지상환 채권, 공공용지 다 뭐예요? 수의계약이잖아. 이해가셨죠? 이래서 내용 답은 3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수용 방식 마무리하고요. 환지로 갑니다.